네, 안녕하세요. 예. 이 심해수색 계약을 맺어서 수색을 시작한 게 언제였습니까? 작년 12월 28일에 계약이 됐었고요. 예. 그리고 수색을 시작했던 것은 올해 2월이었습니다. 예. 그 수색의 목적은 뭐였죠? 외교부에서 밝혔던 목적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 당시에 발견하지 못한 채로 그냥 수색을 종료해버렸던 예. 구명벌 두 척의 행방을 확인하는 것이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둘 다 해결되지 못한 채로 수색이 갑자기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금년 2월에 심해수색을 하긴 했어요. 그죠? 그 네. 심해수색 결과 뭐를 봤는지, 뭐를 발견했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까지는 다 가족들한테 통보가 됐습니까? 네, 저희 가족들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 가족이 실제 심해 수색 선박에 탑승을 했었거든요. 아, 예. 그런데 수색을 통해서 배가 72조각으로 산산조각 부서져 있다. 어, 그리고 심해 3,500m 정도 되는 곳에 침몰해 있다. 예. 요것은 확인이 예, 됐어요. 예. 그렇지만 사고 원인도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예. 미발견 구명벌도 찾지 못한 채였고 예. 그때 심해수색 당시 선박의 블랙박스를 건져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블랙박스도 4개월째 분석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서 어.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람의 뼈로 보이는 유해 일부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 사진과 영상을 보면 사람의 뼈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네. 그것이 심해 수색한 지 7일 만에 발견이 됐었는데 예. 수습하지 않고 그냥 철수했습니다. 왜요? 왜 수습을 안 했죠? 계약 조항에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심해수색 업체가 현장에서 유해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외교부에 48시간 동안 여유를 주고 이 가부를 결정할 것을 기다렸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외교부는 수습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48시간이 지난 뒤에 업체는 철수를 했고요. 그때 당시 외교부 과장이 저희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예. 유해 수습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네, 아니, 그게 왜 검토 대상입니까? 유해가 있으면 당연히 수습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대한민국 국민이 바닷속에 있는 게 발견이 됐는데 못 찾았다면 모를까. 발견이 됐고 눈앞에 뻔히 보이고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장비도 있었고 기술도 있었고 한데 예.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심해 3,500m니까 이거는 이제 특수 잠수정이 아마 들어가서 수색을 할 겁니다. 그죠? 네, 심해 무인 잠수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엔 뭐 로봇팔 이런 것도 있겠죠? 네네. 그러면 그 카메라를 통해서 유해 조각이 발견됐어요. 네. 그럼 로봇팔로 이게 집어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렇게 바스킷 같은 걸로 긁어서 퍼 담는 식으로 가지고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는데 예. 그런데 외교부가 안 했죠. 근데 그 우선 수색 업체도 그냥 네. 현장에서 즉각 판단해서 바스킷으로 긁어 온 게 아니라 이거 긁어 올까요 말까요를 외교부한테 물어봤다. 네. 그걸 굳이 왜 물어봐야 하고 외교부는 그걸 왜 48시간이나 걸려서 검토해야 했을까요? 저희도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런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수색을 하러 나간 것이 아니었어도 유해 같은 게 발견되면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건져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 업체의 행동도 저희는 이해가 안 되고 예. 그 와중에 48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업체를 그냥 철수시켜버렸던 외교부의 행태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한테 물어봤죠. 네. 뭐라고 답하던가요? 저희가 외교부에 왜 유해를 수습하지 않았냐라고 예. 했더니 예. 계약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고요. 또 가족들이 유해를 수습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저희는 정말 화가 났던 것이 네. 심해 수색 시작 이전에 저희 가족들에게 외교부가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그렇게 깊은 바다에서 사람의 유해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예.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수습해달라는 말을 당연히 못했던 거죠. 예. 근데 나중에
심지어는 유해가 발견할 수 있고 수습이 가능하다는 거를 외교부는 알겠습니다. 계약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예, 예.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약 조항이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지난 5월 달에 정보 공개 청구하셨었죠. 네, 근데 그걸 또 거부했죠, 외교부는. 네, 맞습니다. 그 거부하는 이유는 또 뭐였습니까? 딱히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심해수색 업체와의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아,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 수습 업체는 어느 나라 업체예요? 미국에 있는 심해수색 전문 업체입니다. 오션 인피니티라고요. 네. 그래서 급기야 이제 이 계약서 정보 공개 청구까지 거절당했으니 공개하라라고 행정 소송을 오늘 제기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소송을 통해서 만약 그 계약서가 공개되면 뭘 지금 밝혀내고 싶으신 겁니까? 이 심해수색은 애초에 2차에 걸쳐서 25일 동안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예. 업체가 일방적으로 9일 만에 끝내고 돌아갔거든요. 음흠. 그리고 업체가 과업을 다 완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는 네. 계약서에 도대체 과업을 완수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예, 그리고 예, 수색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예. 그리고 유해 수습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사전에 있었음에도 외교부가 계약 내용에 유해 수습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계약서와 그 관련 서류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죠. 네. 저희가 사실 그 2년여 전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가족분들 연결해서 어떻게든 좀 더 실종자들 찾아봅시다. 혹시라도 구명보를 타고 어디 살아 계실지 모릅니다. 이런 방송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안타까운 2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시라면서요. 네,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거군요. 네, 사실 저희도 알고 보니 정보공개법이라는 게 있고 그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정보공개법이 그렇게 있는데도 이렇게 외교부가 그저 거부 처분을 하면 저희들이 이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알겠습니다. 정보를 알지 못한다는 게 답답해서요.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텔라 데이지오 가족대책위의 허경주 공동대표였습니다.